자, 이 복수노조에서의 절차적인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판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되게 교섭 요구안을 먼저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교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노동조합은 잠정 이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내부 절차를 보통 거칩니다. 보통 저희들이 뭐 조합원 뭐 총회 인준조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복수노조인 경우에 만약에 교섭 대표노조가 이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교섭 대표노조는 아니지만 참여한 소수노조가 이 과정에 어느 정도로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자, 이 과정에서 우리 판례 기본 입장은 교섭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교섭 과정에서의.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공정대표무를 위반한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뭐 이런 케이스예요. 판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는 이제 교섭 대표노조가 있었고요. 이 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뭐 연봉이라든지 이제 연봉 체계 이런 것들을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두 가지 판례를 엮어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 판례에서는 연봉 제도에 대한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제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섭 요구안을 준비를 했겠죠. 요구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참여한 소수노조가 요구안을 제시를 하게 돼요. 대표노조에도 우리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의견을 수렴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교섭을 진행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돼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 수렴이 잘 안 된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가, 근데 이 노조는 대표노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노조가 내부 총회, 내부 대의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결의 과정에서 소수노조는 참여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첫 번째 아주 일반적인 문제, 이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 것이 단체 교섭 과정에서도 이 준수가 돼야 되는 것인지, 자, 여기 하나 문제가 되고요. 이건 이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의 중요한 지점은 이거예요. 교섭 과정에서도 공정대표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이 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 의무가 부담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판례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참여 노조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될 의무,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 요걸 부담하는지, 요게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부담을 합니다. 자, 부담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공정대표 의무를 절차적인 공정대표 의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 자체에다가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한번 이 판례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례의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죠. 이 공정대표 의무는 현재 판례 입장에 따르면은 교섭의 과정, 단체 협약의 내용,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 모두 미치는 거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교섭권의 본질령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거다. 공정대표 의무가. 그 다음에 이 체결된 단체 협약의 효력이 참여한 노조에게도 정당화시키는, 미치는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그 의무는 협약의 내용뿐만 아니고 교섭의 과정, 그리고 여기서 빠져있지만 단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따라서 교섭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근데 이때 차별은 절차의 차별이 되겠죠. 내용의 차별이 아니고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될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참여 과정, 이 절차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때 우리 판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교섭 대표 노조가. 그리고 이 소수 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아주 상세하게 꼼꼼하게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교섭 과정이라는 자체가 그냥 동적이다 이게. 그리고 현실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거는요. 이 교섭 대표 노조는 참여한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구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단체 교섭의 당사자예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당사자인 겁니다. 위임받은 구조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 의견을 수렴할 의무 이게 있긴 하지만 이 의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당한 재량권을 대표노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무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판례는 이 모든 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 제공 의무, 의견 수렴 절차 이것들을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거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공정 내포물을 위반한 거네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무는 가지지만 재량권이 넓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기본적인 사항인 거다. 중요한 사항인 거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게 되면 이 절차적인 공정 내포물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걸로 봐가지고 공정내포물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히 절차적인 공정내포물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정보 제공 절차 이것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런 절차적인 공정 내포물을 위반했어요. 이 경우에 이 교섭 대표 노조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게 되면 이것들은 불법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불법 행위에 따르는 거니까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손배 청구권 뿐만 아니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비재산적 손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인정이 되었던 그런 판례죠. 그럼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잠정 하변에 대해서 노조 내부 절차를 거친 거예요. 결의 절차, 승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자, 요거를 교섭 대표 노조의 총회와 대의원에서는 이런 찬반 투표를 거쳤어요. 그런데 소수 노조에게는 이걸 의결할 때 그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바로 공정 대표 의무, 절차적인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한 거냐? 그렇게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 볼 수 있는 잠정 하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결의, 의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소수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정 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이제 단협 체결권은 독자적인 체결권이에요. 이 교섭 대표 노조의 대표자는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섭의 당사자가 교섭 대표 노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수 노조나 조합원의 의사에 기속이 안 돼요. 즉 단체 협약의 체결 자체에 대해서는 기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반대하면은 체결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 가지 이유로 내세우고 있고, 두 번째로 잠정 하변에 대해서 보통 노동조합 내부 규약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세요. 이런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에 대한 찬반 투표 이게 법률적인 절차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법에 나와 있지 않죠.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절차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수노조에게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들을 공동대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수노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개 노조가 있을 경우에 규약상의 규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찬반 투표에 대한 필요 여부라든지 실시 기간이라든지 실시 방법, 즉 잠정 합의안에 대한 이런 찬반 투표에 대해서 규정이 다른 겁니다. 다를 경우에 이 규정을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율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내부 의결이에요. 내부 의결. 최종적인 이제 승인 맞는 거죠. 이런 과정에 소수조합원과 조합의 어떤 찬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다고 해서 절차적인 공정대표물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 교섭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정 합의안을 채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판단 첫 번째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의결, 마지막 의결하는 그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교섭의 과정과 잠정 합의안을 채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잠정 합의안 마련 사실을 아예 알리질 않았다. 의결한 게 아니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때는 아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거죠. 이것들은 절차 공정대표물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입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이 교섭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섭의 잠정 합의, 교섭의 과정과 이제 협약 요구안에 대한 그런 이제 전개, 협약 요구안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그다음 교섭 과정을 거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노동자 내부의 의결을 거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의 어떤 구체적인 판단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내부 의결 절차에 대해서는 이거 의사 수렴하지 않더라도 의견 수렴하지 않더라도 공정대표무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앞부분에 교섭 과정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 수렴하지 않게 되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 그거는 절차적인 공정대표물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이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판례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정대표물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 판례도 최근에 등장한 상당히 중요한 판례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